이번 시간에는 우리 HTML의 기본 형식과 주요 태그,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 자바 애플릿,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의 기본 형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HTML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HTML 문서가 시작한다, 끝난다. 그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고요. 헤드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HTML 문서가 어떤 건지, 그런 소개가 됐든 주소 설정이 됐든 형식 정보, 그런 문서의 정보를 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헤드라고 하고요. 타이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문서의 제목을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바디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실제 문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바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HTML 기본 형식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태그요. 주요 태그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나왔습니다. 자, A라고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얘는 이제 다른 문서로 연결을 시킬 때, 링크를 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태그고요. 그 다음에 img가 우리 이미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 삽입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폰트라고 쓰게 되면 얘는 글꼴을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테이블이다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표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임셋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을 프레임으로 분할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자바스크립트 삽입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릿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자바 애플릿 삽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주요 태그입니다. 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영어들과 서로 연관 지어가면서 그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언어요.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 HTML 문서 안에다가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요. 얘네 HTML 문서 안에 있기 때문에 기계어로 따로 컴파일 되지 않아요. 따로 컴파일 안 되고 별도의 번역기가 소스를 분석해서 동작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스크립트 언어요. 스크립트 언어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가 있고요. 서버용 스크립트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번역을 어디서 하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해석돼서 실행이 되는 게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언어고요. 서버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결과만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그런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해석을 하냐 아니면 나의 웹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HTML 문서 안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를 삽입할 때 지금처럼 스크립트라는 이런 태그로 묶어서 이제 삽입을 해줘요. 서버용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코딩할 때 이런 기호, 이런 기호로 이렇게 태그로 묶어서 우리가 삽입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고요. VB 스크립트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버용 스크립트다라고 하게 되면 ASP, JSP, PHP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HTML 문서 안에다가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한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해석을 하냐, 서버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얘랑 코딩할 때 스크립트 태그 쓰는 게 달라요. 다르니까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고, 종류도 같이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애플릿이랑 자바스크립트요.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라는 말이 붙었어요. 얘는 이제 HTML 문서 안에다가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얘기했죠. 그래서 웹 문서 안에다가 직접 소스 코드를 삽입하더라. 그래서 얘는 웹 문서 안에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가 웹 문서를 읽는 과정에서 소스를 해석한다. 얘는 웹 문서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삽입했기 때문에 웹 문서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얘는 따로 별도로 변선을 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얘는 어디에 존재한다? 코드 안에, HTML 문서 안에 그렇게 존재하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애플릿이요. 이 자바 애플릿이라는 거는 HTML 문서 안에다가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얘를 이제 삽입하는 거.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게 자바 애플릿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웹문서 안에다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삽입하는 거예요.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소스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미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거고요. 얘는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소스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바 프로그램 이미 다 된 거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컴파일이 이미 된 파일을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해요. 얘는 이제 자바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미 소스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해석되어 있더라.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해석시켜서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 웹문서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자바 애플릿 같은 경우에는 웹문서뿐만 아니라 웹서버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별도로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선을 필수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HTML 안에다가 프로그램 자체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바 애플릿이랑 자바스크립트랑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미 개발된 그런 자바 프로그램을 집어넣냐 아니면 내가 프로그래밍 소스를 내가 집어넣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구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